안녕하십니까. 경기농촌융복합지원센터 현장 코칭위원 이승용이라고 합니다. 아,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힘든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12월 지금 초인데 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자체가 상향되면서 여러 가지 행사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많은 부분에 제약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우리 경유체 분들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항상 잘 챙기시고 또 감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되시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뿐만이 아니라 마스크 착용, 그 다음에 손 씻기, 그 다음에 손 소독 이런 부분들을 항상 잘 챙기셔서 좀 건강하게 또 문제가 안 되도록 우리가 이 어려운 이 시기를 잘 극복해서 넘길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지금 상황에서 그 대면 교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까 이렇게 비대면 교육으로 강의를 녹화를 해서 찾아뵙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올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만 우리 식품 제조가공 입장에서는 식품을 어쨌든 제조를 하시는 경유체의 키워드가 2020년 그 소규모 햅셉뿐만이 아니라 일반 햅셉의 8가지 유형에 관련된 의무 품목으로 햅셉을 인증받으셔야 됐던 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코로나19 영향이 굉장히 컸고요. 또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여러 영산 경유체에서 인증을 받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그래서 식약처에서 결국에 1년 동안 인증, 지금 올해 12월 1일까지 인증을 받으셔야 되는 유형에 관련돼서는 1년 동안 유예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다는 점, 그게 발표가 났다는 점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결국에 올해까지 못 받으셨던, 인증을 못 받으셨던 경유체 분들은 내년까지 인증을 이제 받으시면 될 것이고, 꼭 그때 인증에 그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으셔야 되는 경유체 외에도, 우리 큰 유통 마트라든지 아니면 유통사라든지 아니면 일반 소비자들도 식품에 관련돼서는 햅셉을 굉장히 많이 원하시고 또 요구하시기 때문에 결국 전체 다 식품에 관련돼서 의무적으로 인증을 햅셉 인증을 받으셔야 되는 그런 어떤 강제성을 몇 년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 결정이 나 있는 건 없습니다만, 결국에 식품 제조를 하셔야 되는 인증자 경유체에서는 햅셉에 관련돼서 준비를 차근차근 하셔야 되고, 또 결국에는 햅셉을 인증받으셔서 조금 더 그 원활하게 조금 더 경쟁력을 갖춘 제품으로 시장에서 승부를 보셔야 되는 상황이 지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규모 햅셉 인증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셔야 되는 것들, 또 궁금해 하셨던 분들, 부분들을 좀 종합해 가지고 정리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식약처 지정 햅셉 교육기관인 식품안전교육원의 햅셉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거기 교수자로서만이 아니라 햅셉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사업의 사업본부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속돼 있는 그 저희 회사 외에는 지방 식약청 일들을 좀 많이 병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촌융복합 같은 경우는 우리 경기 농촌융복합지원센터를 포함해서 전국의 6군데 농촌융복합 센터의 현장 코칭 위원으로 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의 자문위원으로도 올해부터 이제 활동을 시작을 했고,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그 농업 경영체분들에게 많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많은 경영체분들을 대면에서 만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그 말씀드려야 되는 햅셉에 관련된 부분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햅셉의 그 기본이 돼야 되는 필요한 부분에서의 선행 요건 플러스 실현칙 12 절차에 관련된 우리 그 햅셉 플랜에 관련된 햅셉 시스템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그 우리 인증 경영체 분들에게 식품 제조를 하시면서 결국에는 그 제조 시설 자체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구축을 하셔야 되는데, 신축으로 뭔가 공장을 설립하실 때든지 아니면 햅셉을 인증받기 위해서 우리 시설 개선을 통해 가지고 뭔가 그 우리 그 인증 시설 자체를 조금 리모델링을 하셔야 될 때,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것, 그리고 또 하셔야 되는 것, 또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햅셉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이라고 하는 이 햅셉은 우리나라만 있는 그런 인증 그 부분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GS 글로벌 스탠다르고요. 전 세계적인 국제 표준으로 되어 있고, 그 국제 표준인 이 햅셉은 식품 안전과 식품 위생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또 어떤 인증 제도이면서 식품 제조 가공 공장에서는 선제적으로 뭔가 문제가 돼서 이 이후에 발견을 하고 또는 발견된 것을 그 당시에 해결한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 소비자에게 그 식품 자체에 대한 공급을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것을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생겼을 때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후속적인 어떤 그 안전 관리 차원으로 관리되는 어떤 시스템이라기보다는, 햅셉이라는 이 시스템 자체는 선제적으로 뭔가 우리가 큰 분류에서 위의 요소라는 생물학적이고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이 위의 요소의 그 카테고리 분류를 우리 식품 제조를 우리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위의 요소에 관련된 기본적인 그 분석을 통해서 위의 요소가 제거될 수 있는 위의 요소라면 완전 제거를 시키거나, 아니면 법적 허용 수치 미만으로 감소나 아니면 그 정확하게 그 나름대로 그 정해놓은 수치 내부 수치 안에서 관리를 하셔서 품질 관리를 통해서 식품 안전성을 높이고 식품의 위생을 확보하시는 그런 매뉴얼화된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햅셉의 시스템을 구축하시는데도 굉장히 많은 서류와 또는 비용을 통해 가지고 그 햅셉이라는 부분이 어렵기도 하고, 이거는 뭐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걸로만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으로 가시게 되면은 사실 구축하실 때부터도 어렵고, 구축하시고 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이게 그 사후 관리를 통해서 안전성을 계속 확보해 나가시면서 좋은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시고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또 어려워지는 상황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융복합 경영체 인증 경영체 분들은
식품 제조를 하시는 게 사실은 어렵기도 하고 식품 제조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일부는 맞는 말이시면서 또 일부는 틀린 오해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식품 제조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예전처럼 일반 신고제 개념에서 준비 안 된 분들이 식품을 만드시고 그것을 유통하시는 과정에 큰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던 그런 시기도 있었고, 그렇게 그 식품 제조를 하셨던 분들이 법망에서 이게 굉장히 촘촘해지는 어떤 그 제어를 통해서 우리가 식품의 안전성을 항상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적으로도 또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이 햅셉이라는 어떤 인증을 받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모든 경영체에서 식품 자체에 대한 인지를 일반 어떤 국민 소비자보다는 훨씬 더 책임 있게 그 관리를 하고 책임 있게 제조를 하고 책임 있게 마지막까지 우리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들로 인식을 하시지 않으면은 이게 굉장히 제조를 해서는 돈을 벌 수도 없고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농촌 융복합의 개념에서는 1차나 2차 또는 1차나 3차, 2차나 3차, 1, 2, 3차 이 융복합 어쨌든 2개 이상의 융복합을 통해서 사업의 어떤 다양성을 확보를 하시고 또 매출의 어떤 다양성을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제조에 관련된 부분이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많은 어떤 전문 지식을 통해서 준비돼서 이 제조를 하시게 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제조가 준비 안 돼 있으신 분들이 어쨌든 그냥 사과나 아니면 원물에 관련된 부분을 재배를 하시고 수확을 하시고 난 다음에 좋은 어떤 그 생산품은 원가로, 그러니까 원물로 파실 수 있지만 조금 그 제품력이 떨어지는 빛과 같은 경우는 제조를 통해서 또는 A급이라고 해도 정말 좋은 어떤 그 하이 퀄리티의 그 프리미엄 제품으로 제조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런 어떤 다양한 제조 방법을 통해서 제조를 하시게 되는데, 2차 제조를 하시는 게 그냥 단순하게 예전에 어떤 과일이나 유실수에 관련된 부분을 착즙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 우리 과채 주스 또는 과채 뭐 가공품으로서 그렇게 제조를 하시는 게 많은 부분에서 알려져 있는 우리 농촌 융복합의 제조 방법이기도 하고 지금도 그렇게 그 제조를 하시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제조를 하시는 그 제품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파우치 포장으로 제조를 하셔서 공급을 하셨다면은 요즘은 그것을 소비자의 가구 수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또 가구의 다양한 어떤 가구들이 형성됐다기보다는 1인 가구들이 좀 대세로 많은 그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용량으로 또는 많은 양으로서 제조를 하셔서 판매를 하시게 되면은 생산품이 다양하게 나와 있긴 합니다만 제조로서 유통으로서 또는 판매로서 좋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식품은 안전성과 건전성, 완전 무결성에 관련된 식품 위생 자체가 담보돼야 되고 거기에서 또 다양한 상품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 식품 트렌드에 맞춰져 있는 상품 기획과 상품 기획을 통해서 제품화를 하셔야지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 식품위생법을 준수하셔야 되는 것도 있고 식품위생법을 좀 잘 아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한 가지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여기서 써 있는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겁니다. PL법이라는 이 Product Liability 제조물 책임법은 식품군에서 제조물 책임법이라고 하면은 뭔가 잘못됐을 때, 우리 제품이 잘못됐을 때 보상의 개념보다는 내 스스로가 이 제품을 만들었을 때 만든 것에 문제가 없이 만든 안전하게 생산 관리됐다는 제조물, 우리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해야 되는 입증 책임이 우선된다는 부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우리 제품을 먹고 뭔가 건강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식중독을 포함해서 많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제 1차적인 크레임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법적인 부분으로 뭔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면 제일 먼저 이 제조물 책임법이 입증 책임, 다시 말해서 안전성을 확보해서 내가 안전하게 생산 관리했다는 그 입증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식품 제조 가공 공장에서 생산품을 생산을 할 때 원재료 수불대장 원료 수불부를 통해 가지고 원료가 언제 얼만큼 들어왔다는 것을 적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원료를 기반으로 우리 품목제조보고에 올라 있는 우리 방식과 우리 공정에 의해서 몇 월 며칠 날 얼만큼의 우리 생산품을 생산을 했다 하는 생산일지를 이제 작성을 하시게 되고 그 생산품의 우리 완제품을 몇 월 며칠 날 개인이든 아니면 우리 거래처든 아니면 유통 체인을 통해서 얼만큼을 언제 어떻게 공급해서 팔았다 하는 부분에 거래일지, 다시 말해서 판매일지까지 이 세 가지를 필수적으로 작성을 하시고 3년 동안 보관을 하셔서 항상 거기에 관련된 입증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얼만큼을 가지고 와서 원료를 가지고 와서 생산 얼만큼 해서 얼만큼 팔았다는 부분들도 중요합니다만 내 제품의 위해에 관련된 부분들 뭔가 먹고 탈났을 때 생물학적인 위해라든지 아니면 이물이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물리적 위해 그 다음에 화학적인 뭐 농약 중금속을 포함해서 모든 화학 성분에 관련된 알러지 뭐 여러 이런 화학적인 부분에서의 문제가 됐을 때 화학에 관련된 위해 이런 부분들을 각 공정마다 어떻게 관리를 하고 또 어떻게 관리한 부분에서 우리는 위해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은 제거를 했고 아니면 법적 허용 수치 미만으로 감소시키고 그것을 우리 QC 관리를 통해서 안전성을 이만큼 확보를 해서 우리 제품을 생산을 했다 하는 부분에 그런 어떤 증거로서 법적 증거로서 제시할 수 있는 관리 일지라든지 아니면 관리 QC, 다시 말해서 품질 관리의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다는 것이 일반 식품 제조를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단점이면서 아킬레스 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품이 만약에 판매가 됐을 때 일반 소비자들만이 아니라 요즘은 식파라치들이 상당히 많이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식파라치들이 항상 노리는 부분들은 햅셉을 구축 안 하신 식품 제조 가공 공장에서는 좀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세 가지 큰 분류의 위해 요소에 관련된 부분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거기에 관련된 증거 일지라든지 증거에 관련된 부분 또는 QC 관련된 기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식파라치로 뭔가 크레임을 걸게 되고 거기에 관련된 보상을 요구하게 되고 심지어는 물적 보상을 약간 해주시고 거기에 관련된 크레임 일지를 정확하게 작성을 하시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따가 또 온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식약처 이런 쪽으로
또 클레임을 더 확대해서 우리 경영체에게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히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또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품 안전성과 식품 위생 개념에서는 실질적으로 현존하고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의 PL법까지를 포함을 한 우리 자체에 대한 보호, 프로텍트는 결국에는 햅셉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식품위생법과 제조물 책임법인 이 두 가지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하시고 햅셉을 구축을 안 하셨다고 해도 식품위생법에 문제가 안 되도록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제조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고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햅셉 이 역사적 태동을 말씀드리자면요. 이거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표준입니다. 그래서 국제 표준이 미국의 햅셉도 있고 일본의 햅셉도 있고 대한민국의 햅셉도 있고 뭐 유럽의 햅셉도 있고요. 유럽 각 나라의 햅셉들도 있고 이제 물론 북한의 햅셉은 아직 보고가 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햅셉이 구축 안 되는 나라들도 간혹가다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국제적 물류 교역을 위해서 각 나라의 햅셉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그렇게 국제 표준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식품 안전성을 그렇게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결국 미국과 구소련의 그 우주 경쟁 서로가 경쟁을 하는 1960년대에 햅셉이라는 시스템이 미국의 나사를 통해서 나사에서부터 이제 이게 개발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미국 나사와 미국 나틱 연구소와 그 다음에 필스베리 공동 연구소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쨌든 아폴로 우주선이 단순하게 그냥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로 잠깐 갔다가 온 것이 아니고 달나라를 이제 갔다가 와야 되는 우주인을 태우고 갔다 와야 되는데 최소 5일에서 6일 정도 기간이 소요되고 하루에 삼시세끼를 또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거대한 아주 중요한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고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실패 방식이라는 이 최종 제품에 대한 검사만으로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위해 요소에 대한 실패적인 부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어떤 단계나 과정을 통해서 예측하지 못한다면은 결국 식품의 완전 무결적인 어떤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된다는 그 이론에서 시작이 돼서 결국 공정관리와 통제를 통해서 위해 요소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지 않으면 식품 안전성은 확보 안 된다 하는 부분으로 이 시스템이 개발이 됐고 이 시스템은 지금 오늘날에도 식품 안전성의 국제적인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식품 안전성 기준에서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이 햅셉이라는 이 인증은 사전 예방적이다. 그리고 가장 과학적인 제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료의 입고부터 원재료 입고부터 시작해서 보관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각 공정마다의 위해도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가 알아내 놓지 분석해 놓지 않고 또 그것에 대해서 신경 써서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완제품이 내포장돼서 우리 제품으로 출고돼서 결국엔 소비자가 소비를 할 때까지 그 식품을 취할 때까지 식품의 안전성은 100% 확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념에서
식품 안전성의 사전 예방적인 시스템의 가장 과학적인 시스템이 햅셉 시스템이고, 햅셉 시스템을 또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완전 무결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일부 소비자분들도 계신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완전 무결한 뭐 정말 멸균 해가지고 진공 포장으로 완전 뭐 우주식 식량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어떤 제품들이 아닌 이상은,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도 지금 이 바이러스나 이런 부분들이 일상생활에 그냥 공기 중에 상존되어 있고, 그것이 호흡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매개를 통해서 손이나 아니면 비말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접촉돼서 감염되는 것처럼, 미생물이라든지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 이런 부분들은 공기 중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존재한 부분들이 우리 원부재료 또는 우리 제품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포함된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가 그냥 관리 안 하고 소비자에게 제공을 했을 때는 여러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아플 수도 있고, 잘못됐을 경우는 심지어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부분들만이 아니라 일상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과정 속에서의 설비 또는 공정상에서의 잘못된 어떤 습관, 잘못된 어떤 관리를 통해서 여러 이물이 존재합니다. 개인 위생에 관련된 이물, 뭐 머리카락을 포함해서 많은 어떤 개인 위생에 관련된 부분들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 이물이 포함이 될 수가 있고, 비례해충과 더불어서 보행해충 또는 뭐 여러 이런 어떤 해충에 관련된 부산물들 또는 그 직접적인 해충들이 우리 제품에 또 포함될 수 있는 이물로서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것들. 그 외에 또 여러 이물들이 존재합니다. 제조를 하면서 우리가 분말을 만들 때는 뭐 고춧가루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말을 만들 때는 이게 분쇄가 돼야 되는데, 분쇄하는 동안에 셀끼리 이렇게 갈리면서 분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쇳가루들도 많이 포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물들로도 또 제품에 들어가서 이렇게 당장 먹고 목에 걸려가지고 뭐 상처가 난다든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큰 이물일 수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아주 미세한 이런 가루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또는 오랫동안 몸에 축적이 되면은 건강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성인병뿐만 아니라 굉장히 아주 중증 질환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식품에 관련해서는 여러 이물에 관련된 위해 요소들도 충분히 우리 스스로가 관리하여야 되고, 법적 부분에서 문제 안 되도록 생산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명제가 생겨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차원에서는 화학적인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원부 재료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원부 재료는 그냥 친환경적으로 완전 유기농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생산되는 어떤 원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농약과 비료 여러 이런 어떤 화학적인 성분들이 가미가 되는 포함을 시키고 있는 부분들도 있죠. 그리고 또 친환경 농법을 통해서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초제를 포함해서 많은 어떤 농약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뭐 그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인증을 받으시는 GAP 생산 체계도 있긴 합니다만, 일상적인 부분에서는 농약을 굉장히 많이, 또 제초제를 포함한 농약을 많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 사용 그 수치나 아니면 양이 굉장히 또 건강적으로 국민 건강에 문제가 돼서 작년부터 PLS 법이 발효가 돼서 지금 안착하고 있는 중이고요. 완벽하다고 말씀을 아직 드릴 수는 없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또 1차 생산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까지 또 관리를 하시고 굉장히 신경을 써서 생산을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원물에 관련된 부분이 법적에
안전성에 문제가 안 되도록 시험 성적서를 통해서 입증해야 되는데, 일반 식품 제조 공장 같은 경우는 모든 원물에 대한 시험 성적서라든지 법적 어떤 안전장치를 갖추시지 못한 상태에서 제조를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입고가 됐을 시에는 저희가 생산한 게 아니라고 했을 경우, 뭐 1차 원물을 우리가 생산했다면 우리가 생산한 거에 대한 시험 성적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험 성적서를 확보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어디서 매입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사가지고 오셨을 때는 그 공급자에게 시험 성적을 의뢰를 하셔야 되는데, 영세한 농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재래시장을 포함해서 뭔가 이 시험 성적을 확보하실 수 없는 곳에서 원물을 받으실 경우는 이 1차적인 부분에서 입고에서부터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되는 어떤 그런 문제를 안고 제조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바로 먹고 뭔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원물을 가지고 우리는 제조를 하게 되고요. 그 제조가 돼서 우리 제품으로 생산이 됐을 경우는 그 원물에 대한 안전성에 농약, 중금속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된 그런 그 원재료를 통해서 생산을 하신 것이 그 원료를 공급하신 분들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제품을 생산했을 때는 내 제품으로 생산됐기 때문에 피해법에 의해서 우리가 법적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 오롯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어쨌든 뭐 입고에 관련된 원료부터 시작해서 그 원료가 입고돼서 우리의 공정을 통해 가지고 공정 관리를 통해서 위의 요소들을 다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위의 요소들을 관리 못 한다는 부분들이 사실은 과학적인 부분으로서 QC 관리를 못 하고 계시는 그런 차원이고, 여러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각 공정마다의 QC 관리를 하셔야 되는 이 햅셉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인증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원부 재료의 안전성을 위해서 시험 성적서가 다 확보가 되셔야 되고, 각 공정마다 위의 요소의 중요도에 따라서 위의 요소들을 분류를 하셔서 그 위의도에 따라서 우리가 일반 관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중요해서 중요 관리를 할 것이냐에 대한 결정을 내리셔서 그냥 일반적인 관리 또는 아주 중점 관리를 통해서 결국 우리 제품으로 우리 포장에 담길 때 우리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하시는 것이 이 햅셉 시스템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결국 국제적인 부분의 페덱스 법칙에 의해서도 햅셉 시스템을 구축하시게 되면은 생산을 하는 생산 단계에서 분량을 컨트롤 하실 수 있고, 그 분량을 컨트롤 하셨을 때는 문제가 된 분량품이 소비자에게 유통되기 전 단계인 생산하는 부분에서 분량을 수거하고 분량을 제어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원재료에 관련된 우리 생산 원가에 관련된 부분에 책임이나 또는 그 부분에서의 지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페덱스 법칙에서는 첫 번째로 우리 생산 단계에서 총 100불로 봤을 때 생산 단계에서 이것이 걸러진다면 1불의 개념으로 우리가 소비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걸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거고, 햅셉이 구축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유통됐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탈의 개념에 불량 제품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컨트롤 못해서 만약에 유통을 시켰다면은
1불보다는 그 제품은 10불의 어떤 우리 그 경제적인 어떤 그 문제가 발생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그냥 그것도 유통 그 단계에서가 아니라 최종 소비자가 그것을 소비를 하셨을 때, 다시 말해서 그것을 섭취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건강적인 문제가 됐을 때는 100불의 어떤 그런 어떤 데미지를 입는다. 그래서 페덱스 법칙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식품 제조를 하실 때는 가장 관건은 사전 예방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햅셉이라는 이 시스템을 조금 잘 활용하셔야 된다. 햅셉은 HACCP 이걸 영어로 풀어서 보시게 된다면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저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 분류의 위해 요소고요. 위해 요소를 입고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공정에 맞춰서 출하될 때까지의 각 공정마다 BPC, 생물학적이고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위해도의 분석을, 어널리시스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입고됐을 때 이물에 관련된 거는 어느 정도의 위해도가 있을까, 또는 생물학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의 위해도가 있을까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뭐 화학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있을까 하는 부분들에 의해서 중요도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석하고 난 다음에 중요도를 결정하시고 그 중요도에 맞춰서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 하셔야 된다는 거죠. 크리티컬은 비판적인 그런 뜻도 있지만 매우 중요해서 very important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서 컨트롤하지 않으면, 제어하지 않으면 안 되는 포인트, 다시 말해서 너무 중요해서 제어를 해야 되는 지점이니까 결국 중요 관리점이라는 용어로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해 요소 분석이 HA가 되는 거고요. 원료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물학적이고 화학적이고 물리적인 이 위해 요소에 대한 확인과 분석을 통해서 사전 예방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 다시 말해서 위해 요소, 그 세 가지의 위해 요소의 예방, 제거 또는 허용수치, 법적 허용수치 이하로, 미만으로 감소시켜서 감소시킬 수 있는 공정이나 단계를 CCP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햅셉, 다시 말해서 HACCP는 사전 예방적인 가장 가학적인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앞서서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위해 요소는 뭐 미생물, 바이러스, 세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법적 대한민국 식품위생법의 법적 허용 수치는 10의 5승입니다. 근데 이제 10의 5승 정도로 10만 마리 이상, 뭐 100만 마리 미만, 뭐 이런 식으로 막 관리를 하시는 일반 제조사는 없습니다. 대부분 거의 한 10의 3승 정도로는 우리 완제품에 그 정도는 포함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관리를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햅셉 시스템을 구축하시게 되면 일반 어떤 관리 기준보다는 그래도 한 단계는 높여서 관리를 하시는 게 일반적이시기 때문에 한 10의 2승 또는 10의 1승 뭐 이렇게 관리를 해서 최종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시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학적인 위해 요소는 아까 말씀드린 농약, 중금속, 또 그 다음에 우리 식품 직접 접촉 표면에 세척 소독에 의해서 묻어나올 수 있는 우리 화학 성분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완전 제거했거나 제어하는 수준으로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대한 부분들의 이슈가 있다. 그리고 물리적인 위해 요소는 말씀드렸던 일반 위생에 관련된, 개인 위생에 관련된 모든 부분, 그 외에 여러 포함될 수 있는 이물, 지쓰레기 또는 여러 먼지, 또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금속, 모든 이런 이물들, 그 다음에 비례 해충을 포함해서 여러 해충들에 대한 어떤 이물들, 이런 여러 이물들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제거를 했느냐 또는 제어를 했느냐가
가장 관건이고, 그 제어된 부분을 어떤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로 확보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런 법적인 부분에서는 결국에는 다 뭐 판사, 변호사, 검사가 항상 얘기를 하죠.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대십시오 했을 때처럼 식품위생법뿐만이 아니라 PL법에 의거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생산관리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공정관리를 어떻게 했고, 이 BPC에 관련된 해저들을, 위해 요소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했다 하는 부분들에 대한 증거로 일지를 통해서 관리했다는 부분들을 증거를 남기셔야 됩니다. 그 증거를 남기실 수 있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 햅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이 햅셉은 대한민국 시스템 자체에서는 이 피라미드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피라미드는 이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밑에 이제 GMP라고 얘기하는 우수제조관리 기준이라는 이 시설 기준, 그 위에 SSOP라는 표준위생관리 기준이라고 하는 이 선행요건이라고 하는 이 두 분류를 기본으로 해서, 선행요건은 총 8가지의 부분이 놓여 있는데요. 이제 이 선행요건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그 8가지 분류에 관련된 기초기본이 구축된 이후에 햅셉 플랜이라고 하는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의 관리 계획에 관련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것이 항상 뭐 이탈이나 이런 부분 없이 일반적으로 계속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되는 것이 일반 식품안전관리 기준의 햅셉 시스템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GMP는 적정 제조 기준이고 SSOP는 위생표준 운영 절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식품위생의 핵심 내용은 총 8가지. 이거는 뭐 선행요건이랑 다르게 식품위생을 일단은 담보하시기 위해서는 물의 안전성과, 이게 광역상수든 아니면 지하수든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셔야 되고, 식품 직접 접촉 표면의 청결, 다시 말해서 세척 소독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그 외에 공기로서도 포함을 하고 있고, 각 공정별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교차 오염에 관련된 방지, 다시 말해서 구의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후에 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양호한 개인위생, 다시 말해서 개인위생, 손 씻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개인위생, 위생복을 포함한 개인위생에 관련된 것, 그리고 비식품 물질에 대한 유입이 식품 외의 부분이 잘못 유입되는 것, 이물에 관련된 거겠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독성 물질, 화학 성분에 관련된 부분이 포함 안 되도록, 또는 라벨링이나 이 보관, 여러 가지 이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이 또 핵심 이슈가 될 거고, 작업자의 건강 관리가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일단은 뭐 감기가 됐던 독감이 됐던 또는 이런 코로나처럼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어떤 그 건강적인 문제에서도 항상 우리는 이번에 학습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뭐 어떤 학습이냐면, 비말, 이게 기침이 되거나 이랬을 때 굉장히 많이 확산되기 때문에 비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꼭 써야 되고, 그러니까 건강관리라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만 일상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비말이나 여러 가지 이런 위생관리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식품을 취급하시는 분들은 뭐 우리 그 복장뿐만이 아니라 뭐 위생복, 위생모, 그다음에 위생장갑, 마스크,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이제 잘 갖춰서 하셔야 된다. 방충방사에 관련된 해충, 뭐 보행해충, 비례해충, 여러 가지 이런 해충에 대한 제거도 이슈다. 그래서 일반 위생관리 절차, 위생표준 운영 절차라고 하는 SSOP는 무엇을 목표로 했느냐, 또는 누가 언제 어떻게 실행하고 이행하게 했느냐, 또 그 다음에 누가 언제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 것을 철저하게 모니터링 했느냐, 또 그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하고 있는가,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시스템적으로 매뉴얼화되어 있고 기술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을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일반 식품 제조와 축산물을 같이 식약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그래서 그 식약처의 산하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일원화해서 햅셉 인증을 식품과 축산물을 같이 해주고 있고 그 일원화를 통해서 책임과 관리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인증원,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지속적으로 1995년에 법적 근거 마련돼서 2010년에 이제 소규모 햅셉 관리 인증 기준까지 마련을 했는데 결국에는 의무 규정으로 여러 가지 6개 부분으로 2003년에 의무 규정이 됐고 그 의무 규정에 배추김치를 포함해서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가 결국에 2020년에 8개에 관련된 품목들이 또 의무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규 의무 적용 대상은 올해까지 원래 의무 대상은 어린이 기호식품인 특수식품과 특수용도식품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본다면 과자류, 캔디류, 빵류, 떡류, 초콜릿류, 어육 소세지, 음료류, 즉석 섭취식품, 국수, 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으로 의무 규정이 확대됐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1년 유예가 됐다. 식품 이제 햅셉 인증은 이 8개 유형의 소규모든 일반이든 1년 유예가 됐는데 이 세부 내역은 내년 2021년까지 21년 12월 1일 전에는 어쨌든 다 인증을 안 받으시면 생산 판매가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증 절차는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선행 요건인 시설을 개선하셔서 관리를 하시고 그 관리된 부분에서 햅셉 플랜을 통해서 햅셉을 구축하시는 시스템을 최소 한 달 이상, 한 달에서 한 달 이상 생산을 하시면서 한계 기준을 통한 유효성 평가를 3번 이상의 유효성 평가를 통한 안전성 확보를 하셔야 되고요. 그 확보된 부분을 통해서 햅셉 플랜을 포함한 서류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다가 접수를 하셔서 접수가 되고 난 다음에는 여기처럼 최장 40일 이내에 인증심사를 나오게 되어 있고요. 접수가 돼서 인증심사가 돼서 판정이 되면은 적합 또는 보완 또는 부적합 이런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이제 이 내용은 좀 더 인증 절차에 관련된 세부 인증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점수를 통해서 간다 하는 부분은 이 다음에 강의 시간에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제 심사는 점수 미달이 되면은 아예 인증이 안 되거나 보안이 떨어져서 되게 돼 있고 사후 관리에 관련된 부분은 점수 미달에는 인증 취소도 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인증 지속 여부를 최초 인증이 되고 나서 3년 후에는 재인증을 하셔야 되는데 유효기간의 갱신제도 이런 부분들이 도입이 돼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 인증은 이제 3년 동안 인증돼서 인증 심사를 통해서 인증이 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인증원에서 인증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지방 식약청에서 정기 조사 평가를 통해서 지방 식약청에서 1년차, 2년차를 지방 식약청에서 관리를 하시고 3년째 재인증을 하실 때는 다시 인증원에서 재인증을 해주는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현행 햅셉 인증 받으시면 쭉 그냥 계속 인증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항상 이렇게 조사평가나 아니면 불시점검이 이제 지금 체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즉시인증 취소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2015년에 벌써 도입이 되어 있고요. 이 도입되어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에 관련된 부분은 60점 미만일 경우는 주요 안전 위생에 관련된 부분에 법적 조항이 관리를 못하고 계시거나 원재료 검사 또는 지하수 살균 물에 관련된 것
작업장 세척소도, 그다음에 중요 관리점 그 관리점을 모니터링해서 다 일지를 기록을 하시고 하셔야 되는 부분들, 방충망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무늬만 햅셉으로 안 하시고 한 것처럼 꾸며놨다든지 아니면 관리를 안 하셨을 경우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대상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소규모 햅셉은 2천만 원 한도에서 2천만 원 한도 내에 50%는 자부담하고 50%는 국가에서 보전해주는, 다시 말해서 1,000만 원을 보전해주는 어떤 그 이번 8개 그 의무 규정에 관한 지원이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9월 달에 그게 다 소진이 돼서 그 이후에 인증받으신 경영체는 혜택을 못 받으셨고, 내년도에는 올해는 한 60억 정도의 예산을 통해 가지고 선착순으로 지원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이 지원을 늘리실 수는 없고 굉장히 그 조금 60억보다 훨씬 더 축소된 그 금액으로 일단 예산을 올리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어느 규모랑 어느 정도로 지원을 해 주실지는 내년도가 돼봐야지 확실히 나올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내년도에도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의 지원이 있다면 이것도 또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원은 그냥 당장 내가 햅셉한다고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인증을 받으시고 인증서가 교부되시고 난 다음에 비포 애프터에 관련된 시설 개선에 관련된 부분을 아주 정리를 잘 하셔서 올리시면은 그것을 이제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햅셉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지금 그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일반 햅셉 관련된 선행 요건과 우리 7원칙 12절차에 관련된 부분을 아주 그 기본에 관련된 부분들로만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우리가 그 시설 구축하시기 전에 소규모 햅셉 인증을 받으셔야 되는 관리 평가에 관련된 부분들, 총 25개 항목에 대해서 관리 평가를 받게 되시는데, 이 내용들도 포함해서 강의안을 따로 만들어서 강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두 번째 시간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부분으로 강의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